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9일 목요일 KBS 뉴스 매거진 임종렬입니다. 이별하고 난 후에서야 사람들이 깨닫는 것. 그렇게 치열하게 사랑 때문에 싸울 수 있었던 시간도 행복이었구나. 때론 어렵고 힘들고 심지어 지긋지긋했던 순간도요. 시간이 지나면 왠지 아름답고 그리운 시절로 포장될 때가 많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아마 1년 후, 10년 후에는 그때가 좋았어라고 기억될 수도 있겠죠. 비록 지금 많이 힘들고 지치고 고단해도요. 조금 더 힘차고 알차게 살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언젠가는 또다시 그리워질 오늘 아니겠습니까? 자, 3월의 마지막 뉴스 매거진 스퀘어로 출발합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을 비롯한 민주당 중진 의원 4명은 백악관과 수전 슈업 미 무역 대표부 대표에게 한미 FTA, 자유무역협정 협상의 깊은 우려를 표명하는 서한을 발송했습니다. 이들은 서한에서 자동차 부문 논의의 진전이 미흡하고 특히 미국 공산품에 대한 한국의 오랜 무역 장벽에도 불구하고 무역 대표부가 제출하려는 합의안이 전적으로 부적절하다는 판단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접근법을 취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부시 행정부가 한국 자동차 시장 개방을 위한 양당 공동 제안을 협상에서 관철시키지 못한 데 대해서 깊이 실망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미 FTA 1년 가까이 진통을 겪고 있는데요. 내준 건 많고 소득은 적다고 한국 정부도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막바지에 접어든 FTA 협상이 두 나라 모두에게 균형되게 이익을 가져와 공동의 이익을 증진시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내 빈부 소득 격차가 1920년대 말 대공황 이후 최대로 나타났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연간 34만 8천 달러 이상을 버는 소득 상위 1%가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1%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004년보다 2% 높아진 것이며 1928년 23.9% 이후 최대치입니다. 연간 10만 달러, 9,500만 원 이상을 버는 상위 10%가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48.5%로 전년보다 2%포인트 이상 높아져 1928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또 상위 1%의 소득 평균은 2004년에 비해 14% 증가한 반면 하위 90%의 소득은 평균 0.6% 줄어 격차가 더 벌어졌습니다. 특히 상위 소득층의 1인당 소득은 하위 50%의 440배에 달하는 것으로 격차가 1980년에 비해서 거의 2배로 커졌습니다. 이같이 소득 격차가 벌어진 이유는 주식시장의 화랑과 사업에 따른 소득 증가가 주로 상위층에게 돌아갔다는 데 따른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부익부, 빈익빈, 어느 사회나 존재하는 문제인데요. 언제쯤 우리 서민들의 체감 경기가 좋아질까 궁금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금 중국은 13년 동안 유명 배우를 쫓아다니다 파탄난 한 가정의 이야기로 시끄럽습니다. 중국 간수성 란저우에 사는 올해 28살의 양리지안 씨. 양 씨는 15살 때 영화배우 유덕화의 열렬한 팬이 됐습니다. 그 후 13년 동안 유덕화를 만나기 위해 홍콩과 베이징의 공연장을 찾았습니다. 양 씨를 말리던 가족들도 고집을 꺾지 못했는데요. 양 씨의 뒷바라지를 위해 가사는 모두 탕진했고 수천 불의 빚까지 졌습니다. 심지어 돈을 마련하기 위해 장기 매매까지 했는데 결국 양 씨는 지난 25일 꿈에도 그리던 유덕화를 만났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양 씨의 아버지는 다음 날 새벽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습니다. 아버지는 유서에서 가정 파탄의 책임은 영화배우 유덕화에게 있으니 양 씨를 책임지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연예인에 대한 광적인 집착이 부른 비극,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이상 매거진 스퀘어에 들어와 있는 소식 정리해드렸고요. 잠시 전하는 말씀 후에 매거진 골프, 해물 퓨전 요리를 소개하는 맛을 찾아서 그리고 혈압에 대해서 얘기해보는 건강하게 삽시다를 전해드립니다. 네, 골프 클리닉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백스윙 때 코킹을 미리 하면 스윙 궤도가 작아지게 되며 임팩 후에는 클럽 헤드가 목표 방향을 향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스윙할 때 오른쪽 어깨가 빨리 감기거나 몸이 전체적으로 일찍 열리는 것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링컨 골프의 서우진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우진입니다. 오늘은 초보자들이 쉽게 놓칠 수 있는 부분을 또 한 가지 지적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먼저 백스윙을 올리고 다운으로 내려올 때
대부분 오른쪽 어깨가 빨리 이렇게 감기시면서 스윙하시는 분들을 많이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공이 원하는 방향보다 왼쪽 편으로 많이 감겨서 나가는 공들을 보시게 될 겁니다. 대부분 훅이라고도 표현하고요. 그리고 훅보다는 더 많이 이렇게 당겨서 맞는, 당겨지는 공들을 치시게 되는데, 자, 그것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오늘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백스윙을 잘 올렸는데 다운으로 내려오면서 몸이 앞으로 이렇게 감겨버리는 스윙을 하세요. 자,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 한번 세 가지로 한번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먼저 백스윙을 잘 올리고 난 다음에 다운으로 내려올 때 오른쪽 팔꿈치가 몸 안쪽으로 편안하게 들어와서 팔로우 스로를 해줄 수 있는지 요걸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백스윙을 잘 올리시고요. 다운으로 내려올 때 이 팔꿈치가 몸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면 어깨가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것을 막으실 수 있을 겁니다. 백스윙. 다시 한번 백스윙. 인사이드로. 이런 식의 스윙을 하실 수 있고요. 자, 그런데도 난 자꾸 어깨가 앞으로 나간다. 이렇게 생각이 되시는 분들은 두 번째로 한번 체크업 해보실 수 있는 방법이 어드레스 자세를 취했을 때 손의 위치입니다. 이 손의 위치가 몸에서부터 주먹 하나 반 정도나 두 개 정도의 위치에 있을 때 이게 임팩트도 역시 그 위치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거를 백스윙을 올리고 다운으로 내려올 때 한번 체크업 해보시는 겁니다. 백스윙을 올리고 내 손이 이렇게 멀어서 치고 있지는 않은가. 백스윙 때 올렸다가 이렇게 멀어져서 치고 있지는 않은가. 정확히 올려서 다시 몸 안으로 와서 임팩을 했을 때 어드레스 섰을 때와 손 위치가 같은가. 이걸 한번 점검해 보시면 내 어깨가 앞으로 빠져서 치는 그런 스윙은 막을 수 있을 겁니다. 자, 한 가지 더는요. 백스윙을 올리고 어깨가 앞으로 빠질 때는 항상 머리가 같이 앞으로 빠지는 경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백스윙을 올리고 다운으로 내려올 때 내가 머리를 좀 더 뒤쪽에 남기려고 하는 노력을 한번 해서 스윙을 해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백스윙, 다운으로. 백스윙, 다운으로. 네, 머리가 쫓아가지 않으면 어깨 또한 앞으로 나오지 않게끔 되니까 그것까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스윙 연습해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백스윙을 올리고 다운으로 스윙을 다 하셨을 때 몸이 일찍 열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식으로요. 백스윙을 올리고 몸이랑 같이 이렇게 열려서 먼 산을 바라보시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스윙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먼저 제일 중요한 건 쉬운 방법으로는 내가 머리를 들지 않는 거겠죠. 백스윙을 올리고 스윙을 다 할 때까지, 팔로우 스로 때까지는 공이 나간 디봇 자국까지도 계속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인내가 필요합니다. 내가 나간 공을 보려고 미리 머리를 들어버리면 스윙 또한 같이 이렇게 몸까지 열려버리는 경우가 있으니까 공을 치고 나서까지도 내 머리가 그대로 남아있게, 그리고 나서 피니시 하면서 머리를 들면 그때도 충분히 날아간 공을 볼 수 있으니까 조금 더 인내하시는 그런 습관을 한번 길러보시고요. 두 번째는 점검해 볼 수 있는 게 백스윙을 올리고 다운으로를 내렸을 때 클럽 헤드가 지면에 좀 가깝게까지 남아있는지 이런 식으로 스윙을 해주시면 좀 더 바람직하게 몸이 들리는 스윙에서부터 벗어나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백스윙을 올리고 다운으로 와서 힛한 다음에도 낮게 클럽이 유지가 되면 몸이 이런 식으로 일어나는 스윙에서 벗어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백스윙, 팔로우스로 낮게, 클럽을 낮게 유지해서 몸에서 일어나는 것을 막아라. 예, 이게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자, 대부분 스윙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죠. 어깨가 앞으로 엎어지는 이런 스윙과 또 되려 그 반대로 머리와 함께 몸이 들려서 스윙하시는 거. 이 두 가지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하나 연습을 통해서 수정해 나가시면 좋은 효과를 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우리 주부님도 오늘은 또 무엇을 저녁상에 올릴까 고민 많으시죠? 자, 오늘은 프랑스 요리를 일본식으로 퓨전화한 칠리 스칼롭 슈림프 구이를 소개해 드립니다.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요. 가벼운 메모거리 준비하시고 매콤한 칠리 소스와 해산물이 어우러진 색다른 요리 함께 배워봅니다. 입맛도 없고 색다른 음식을 찾아내는 이 봄날, 비록 프렌치 스타일의 음식이지만 우리 입맛에 맞는 고소하고 매콤한 칠리 스칼롭 슈림 구이를 오늘은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재료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미니 도마토, 또 파란 피마, 붉은 피마, 그 다음에 레몬, 그 다음에 스트링빈, 그 다음에 양송이, 그 다음에 파, 당근. 자, 이와 같이 야채는 준비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주 재료인 스칼롭, 슈림, 이와 같이 재료를 구입을 해주시고, 자, 다음은 이 재료에 들어갈 소스와 그 다음에 부재료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중요한 칠리 소스, 그 다음에 마요네즈, 다음은 마늘 다진 거, 그 다음에 설탕, 소금, 후춧가루, 올리브유, 이와 같이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재료를 팬프라이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칠리 소스를 만드셔야 되는데, 칠리 소스는 일정량의 마요네즈를 볼에 접시에 넣어주시고, 다음엔 칠리 소스를 이 마요네즈의 3분의 1 정도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3분의 1 정도를 넣어주시고, 다음 다진 마늘, 솔트, 슈거 앤드 블랙페이퍼 넣어서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믹스를 해주시면 고소하고 매콤한 칠리 소스가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슈림하고 스칼롭을 손질을 하셔야 되는데, 자, 스칼롭을 여러분들이 2등분으로 반을 나눠 주십시오. 나눠서 윗부분에 살짝 이와 같이 칼집을 내주시고 볼에 담으셔 가지고 아까 했던 소금을 살짝만 뿌려주신 다음에 거기에 후춧가루,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준비한 화이트 와인을 살짝 넣어주십시오. 그래서 이걸 간이 배게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제가 미리 이렇게 야채와 새우를 찹을 해놨습니다. 피망이나 당근, 또 버섯, 새우를 0.5cm에서 1cm 정도 사이즈로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잘라서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야채와 새우를 먼저 팬프라이를 할 건데, 자, 일정량의 올리브오일을 팬에 뿌려주시고, 당근을 안에 넣어서 볶아주신 다음에 피망과 버섯 넣고 살짝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팬에서 볶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준비한 새우를 안에 넣으시고, 여러분들이 처음에 만들었던 칠리 소스를 여러분들 입맛에 맞게 적당량을 안에 넣어 주십시오. 자, 거의 다 볶아지면 약간의 레몬을 살짝 뿌려주시면 야채와 새우가 맛있게 볶아졌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걸 다른 접시에 이와 같이 놔두시고, 스칼롭을 구우시고, 새우 하나 위로 올려놓고
위치에 구워주시면 됩니다. 제가 준비한 레몬을 살짝 뿌려주시고 거기에 와인을 이와 같이 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 스캘롭을 자, 이와 같이 밖으로 빼신 다음에 자, 아까 준비한 자, 야채를 자, 깔고 스캘롭을 위에다 올리시고 또 그 위에 야채를 올리신 다음에 샌드위치 모양으로 또 스캘롭을 올려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판을 이와 같이 자, 얇게 썰으셔서 그 위에 가니쉬로 올려주신 다음에 아까 여러분들이 스트롱빈을 아까 제가 준비를 하셔야 하는데 이 스트롱빈은 여러분들이 삶은 끓는 물에 소금을 약간 넣으시고 한 30초 정도 여러분들이 데쳐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스트롱빈을 사이드 디시로 살짝 올려주신 다음에 아까 여러분들이 싸남은 칠리 소스를 이와 같이 모양을 내주시면 오늘의 요리 칠리 슈림의 스캘롭 구이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요리는 칠리 스캘롭 슈림 구이입니다. 지루하고 나른한 이 봄날 우리 입맛에 맞는 매콤하고 고소한 칠리 슈림 스캘롭 구이를 드시고 활기찬 봄날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혈압은 평상시엔 아무런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뇌졸중, 심근경색 등 심각한 합병증을 일으키며 마의 손길을 드러냅니다. 30세 이상의 한국 성인 3명 가운데 1명이 고혈압 환자고요. 60세 이상은 2명 중 1명, 70세 이상은 60%가 고혈압 환자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오늘 건강하게 삽시다에서는 이른바 침묵의 살인자, 혈압에 대해 알아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비창내과의 닥터 심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인병이 많다고 하는데 그중에서 제일 흔한 그리고 우리가 제일 신경을 써야 할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번에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1, 2, 3부로 나눠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가 혈압에 대한 것이고 두 번째가 당뇨병, 세 번째가 기름에 대한 것입니다. 근데 이 3가지는 뿌리가 같습니다. 어머니가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첫째 아들이 당뇨라고 제가 칭했고 둘째 아들이 혈압, 셋째 아들이 기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 첫째하고 셋째 당뇨하고 기름은 쌍둥이나 마찬가지로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띄어서 얘기할 수 없지만 일단 말씀드리는 이해관계상 제가 1, 2, 3부로 나눠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번 시간에는 혈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또는 이해를 하시더라도 잘못 이해하신 게 많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잘못 이해된 상식도 몇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혈압이라고 누구나 다 아는 것처럼 혈관의 압력, 그게 혈압이라고 말씀드리죠. 그런데 이 혈압이라는 것이 우리가 말할 때는 그냥 혈압 하는데 혈압의 정의가 지난 3년 동안에 많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지난 3년 동안에 2004년도에 고혈압협회하고 당뇨협회하고 또 하나 지질협회에서 동시에 크라이테리아, 기준치를 바꿨습니다. 왜 그러냐면 좀 더 엄격하게 해야만 우리 미국에 사는 사람들이 또는 전 세계 표준이 환자들이 좀 덜 생기게 하자 하는 뜻에서 전부 다 바꿔놨는데 그 숫자를 갖다 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혈압은 여기다 왼쪽 팔에다 재는 게 원칙이긴 한데 오른쪽이 높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왼쪽에 잰다는 법은 없습니다. 근데 왼쪽, 오른쪽 아무 때나 재도 되는데 그 재는 건 좀 이따 말씀드리고 우선 기준치부터 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짧은 관계상 제가 말이 좀 빠르더라도 양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 혈압은 3년 전만 해도 140에 90이 우리 목표로 잡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age, race, sex, 나이 상관없이 동성 구별 없이 남자 구별 없이 120에 80이면은 좋다고 합니다. 근데 120 이하 80 이하가 아니라 120, 80 그 근처만 오면 되게 괜찮다고 하는 겁니다. 혈압은 매초 변하는 거기 때문에 똑같은 숫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혈압이 100에 70인 사람도 있고 90에 60인 사람도 있는데 원래 처음 딸 때부터 이렇게 낮은 사람들은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혈압이 왜 늘 다르냐면 혈압을 움직이는 팩터가 6가지가 됩니다. 근데 그 6가지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중에 중요한 팩터 하나가 인자 하나가 호르몬 부신 피질에 나오는 호르몬이 아침에 많이 나오고 점심에 좀 떨어지고 오후에 좀 올라가고 저녁에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침에 재면 혈압이 낮을 것 같은데 왜 더 높아지냐? 그 이유는 아침에 호르몬이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풍도 아침에 많이 생기고 심장마비도 아침에 많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조물주와 사람을 잘 맞는 거기도 한데 왜냐하면 아침에 의사들이 일을 할 때 이때 높아서 많이 환자들이 오시기 때문에 2시간 내로 오시게 되면 사람을 살릴 확률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숫자가 꼭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120, 80 근처가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혈압을 했을 때 이것이 선천적인 게 있고 후천적인 게 있는데 선천적인 게 우리가 고칠 수가 없죠. 그래서 선천적인 거는 우리가 고칠 수 없는 거, 그거는 우리가 나이를 바꿀 수 없는 것이고 또 성별을 바꿀 수 없는 것이고 인종도 바꿀 수 없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있는데 다이아베티스, 당뇨 인자를 갖다가 부모한테 받은 거 그것도 바꿀 수 없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거는 식이요법은 우리가 음식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가 있는 것이고 두 번째 이제 운동할 수도 있고 세 번째 담배를 갖다 안 필 수도 있고 네 번째 술을 적당히 잡술 수도 있고 이런 거는 우리가 후천적으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칠 수 있는 거는 해야 되고 고칠 수 없는 거는 어쩔 수 없지만 할 수 있는 것만 열심히 하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런 혈압이 왜 무섭냐면 혈압은 핏줄이 망가지는 병이기 때문에 무서운 겁니다. 그럼 핏줄이 망가지는데 핏줄이 없는 데가 사실 한 군데도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다 있기 때문에 제일 많은데 위에서부터 얘기하면은 혈압이 높아지게 되면은 이 핏줄이 뇌에 있는 핏줄이 경색이 될 수가 있고 이렇게 터질 수가 있습니다. 뇌일혈이라고 우리가 말하는데 애뉴리즘, 꽈리라고 그러죠. 그래서 밑바닥에 주로 생기는데 이런 것이 문제가 될 수 있고 두 번째는 눈입니다. 눈이 겉으로 봐서는 까만 눈이지만 눈동자가 까맣게 보이지만 그 안을 불을 비춰보면은 이렇게 환하게 망막이 보입니다. 근데 이 망막이 터진 걸 지금 그려놓은 건데 이것이 피할 수 없는 합병증이 제일 먼저 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 콩팥, 우리가 콩팥은 이게 핏줄이 뭉친 게 콩팥이기 때문에 한 100만 개씩 모인 게 콩팥이기 때문에 이 콩팥이 꼭 망가지게 돼 있습니다. 네 번째는 심장인데 심장이 정상 사이즈인데 이렇게 커집니다. 혈압이 높기 때문에 그걸 이기려고 하는 거니까 그 힘이 너무 많이 붙어가지고 근육이 커지는 거죠. 이게 심장 비대증이 되는데 이것이 점점 더 계속되게 되면은 심장 비대증을 지나가지고 심부전, 심장 기능 부전증으로 됩니다. 또 하나는 핏줄이 터지는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합병증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고혈압을 무서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혈압을 진단하는 거는 아주 쉽습니다. 이렇게 혈압은 누구나 다 진단할 수가 있는데 이런 플로우시트이 있는데 이런 플로우시트를 갖다가 만들어 가지고 직접 기록하시면은 누구나 쉽게 진단할 수 있습니다. 이게 매초 변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한 번 갖고서 좋다 나쁘다 얘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진단은 쉬운데 치료 방법이 좀 어렵습니다. 어렵다 하면 어렵고 쉽다 하면 쉽겠지만 혈압이 미국에서 팔린 혈압약이 이렇게 많습니다. 이렇게 많은 혈압약을 이렇게 어떤 것이 나한테 맞는지 그거 갖다가 얘기하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주치의가 알아서 판단할 문제지만 제일 부작용이 적은 약부터 우리가 이 그룹에 따라서 하는데 한 가지하고 하는 게 아니라 컨비네이션 여러 가지 섞어서 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좋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제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우선 이 그룹별로 약이 한 가지가 아니고 두 가지, 세 가지가 될 수 있다. 약은 중요하긴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웃고 사는 게 제일 중요한 것이고 그러니까 신경안정요법, 두 번째는 운동요법. 아까 말씀드렸듯이 운동을 열심히 하셔야 되고 세 번째는 식이요법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를 공통적으로 다 하심으로써 우리가 혈압을 잘 정복할 수가 있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뉴스 매거진 작별 인사 드릴 시간 됐습니다. 이 시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